저희가 바라보는 실버타운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으로 좀 갖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케어형 실버타운 성공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의 어떤 자산이나 저희 실버타운이 잘 됐어요, 잘 돼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고객을 시니어 타운,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주인공이 누군가의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클래식 500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자, 실버타운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물론 시니어겠죠, 노인이죠.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노인일까요? 65세 지하철 경로 우대카드 나오면 노인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72세 때 왜 경로당 안 가세요? 그러면 에이 거기 다 노인네들밖에 없어. 당신도 노인인데 노인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인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아마 60세 넘으신 분들 계신데 실버타운의 유료시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어도 오실 수 있고 배우자가 60세면 50대도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분이 똑같은 실버타운 하면 저희 앞에 실버타운이라는 그 키워드 안에 떠오르는 연상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가 아직은 우리 산업에 성숙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 인식을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럼 65세라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됐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저거는 이제 독일 16년도에 그러니까 독일 비스마르크에서 연금제도 도입할 때 처음 65세라는 그 카운트가 됐습니다. 65세는 1981년도에 저희 한국의 기대수명 한번 돌아보시면 1970년도에 남자 기대수명이 58세예요. 60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65세. 지금 23년도 보시면 한 20년 정도 지난 지금은 다 83.5세가 한국의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노인이라는 기준의 65세가 지금 시장에서 맞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실버타운에 앞서서 먼저 산업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보시면 현재 최근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입주자 평균 연령을 보니까 다 83세에서 87세 사이입니다. 물론 저희 케어홈도 지금 4개 자산이 있는데 평균 나이가 86세세요. 나이를 보면 지금 나이 제한이 맞을까요? 어떤 시설은 75세까지만 계약이 된대요. 입주 안 된대요. 근데 80세가 골프 치시고 포르쉐 끌고 있는 그 액티브한 그 시니어가 80세시면 75세 제한이니까 못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요를 잘 봐야 된다. 노인이라고 그 노인이 본인이 내가 노인이 아니야 라고 할 때와 노인이야 라고 할 때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접근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케어당에서는 그래서 그 유병기간과 그 유병기간이 지금 65세 정도는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 대부분 평균으로 갖고 계신데 유병기간이라는 기간이 과거에는 1, 2년이었지만 지금은 한 17년 평균 병을 가지고 여기서 병은 뭐 만성질환이라든가 큰 질병, 암, 중증 질환도 있겠지만 유병기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 필요할 때 그런 이제 공간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 실버타운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욕구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욕구는 나이가 10살이든 30살이든 70살이든 90살이든 욕구라는 가치는 동일합니다. 대신 형태와 종류가 다릅니다. 그 종류가 다른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 결국 달라지는 거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보고 싶고 즐거운 일 하고 싶은 거는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건강 상태라는 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능이 퇴화되고 점점 안 좋아지실 경우에 그 이 주황색의 부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성숙돼 있지 않은 시장에서는 자녀들이 도움을 줬죠. 며느리나 자녀가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자녀들이 휴가 내서 휠체어 끌고 차에 태워서 이런 형태로 진행했죠. 그리고 삼시세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언제 다 그거를 연세 드신 지금 기간이 거의 한 17년 동안 보실 수 있냐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서비스가 있는 곳이 바로 실버타운이다. 그럼 실버타운의 지금 국내의 공급 시장이 지금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거의 1,000만 명의 저희 고령 인구 중에 지금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재가 서비스 이용하는 시설이 한 35만 명 되고요.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실버타운 10,000명도 안 됩니다. 최근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외에
나머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등급을 한 100만 명이 받았는데 요양시설은 20만 명, 재가서비스는 한 12만 명을 이용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분들은 각자 알아서 셀프로 자녀들과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에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커버하는 영역과 민간에서 커버하는 영역에 시설이 다양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매우 부족하다. 숫자로 보시면 지금 양로시설이 줄어들고 여기 이제 정부 영역이 무료실비시설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양로시설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이 소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요양시설은 이제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공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한 분이 등급을 받아서 케어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들 실버타운에 들어갔을 때 공공 영역은 정부가 지원할 돈이 크니까 그 부분의 적자는 계속 늘어나죠.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으로 시장을 돌린다. 속도 괜찮네요. 네. 양이 많아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단적으로 비교를 드리면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한 3,640만 명의 일본의 시니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급된 시설이 한 94만 세대가 이제 94만 명의 정원수가 들어간 거죠. 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는 실버타운은 이제 10,000명, 10,000세대 정도인 거죠. 그걸 그냥 비율로 단순하게 봐도 현재 한국에서는 20만 세대가 더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 시설은 이제 종류별로 이제 보시면은 이 공공과 이제 민간에 대한 영역으로 나뉘고 그 민간 부분에 지금 허리가 한 40% 정도까지 지금 찾고요. 이 부분이 유료노인과 사코주 서비스가 일부 공급이 되는 그 이제 보정제 주택이 확장이 돼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비교를 보시면은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료양로시설 그리고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일본은 더 쪼개져 있죠. 그게 세미케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케어가 일부만 필요한 분들, 전적으로 필요한 분, 그 중간분이 필요한 분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 돌봄이 필요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시야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도권에 계시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제 돌봄이 필요해요. 삼시세끼 직접 못 챙겨 드시고 어디 가지도 못하세요. 그럼 생활비는 정말 아껴서 한 180만 원, 식비, 재료비, 생활비 다 포함해서 관리비 아파트 2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쓰고 이제 간병인을 불러야 됩니다. 아들, 딸이 효자고 며느리가 좋아서 365일 끝이 안 보이는 케어를 하시려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겠지만 결국 대부분은 월 600만 원이 필요해요. 이제 이렇게 나가 되면 그럼 집에서 간병인 하면 600만 원을 쓰면서 개인 간병인 지금 개인 한국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몽골인 조선족도 오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와도 400입니다. 싸게 구해요. 450만 정도가 평균이고요. 자립형 실버타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실버타운에서 여러 이제 복합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간병인은 붙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이 찾으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600 플러스 현장의 그 생활비와 실버타운 편의시설만 제공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케어형 실버타운,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실버타운은 300에서 400만 원만 내면 30이 제공되고 돌봄을 받으시고 가족들은 그거하고 별개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시설들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충을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 시설이 케어홈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욕구, 아까 보셨던 욕구가 계속 유지되면서 건강생 상태가 떨어져도 다른 형태의 브랜드로 또 다른 형태의 시설들로 이 어르신들을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연상된 그 이미지에서 좀 더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의 특화된 선택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시설들로 진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실버타운의 종류가 사실 많아요. 그냥 개념은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내 공간을 선택한다. 그리고
공간에서 그 케어 서비스의 경중을 선택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이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인 복지주택 그리고 시니어 레지던스 이제 요즘에는 민간임대주택 베이스에서도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잘 발달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밥도 주고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봄이나 커뮤니티 서비스가 강화된 그런 레지던스가 증가하고 있고요. 양로시설은 기존에는 실비 유료, 그러니까 실비와 무료 시설의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유료로 운영하는 유료 양로시설이 확장되고 있고 또 요양시설은 여기 급여시설입니다. 앞에는 이제 비급여 시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급여 시설인데 요양시설은 등급을 받으시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시죠. 그리고 본인 부담 일부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시설이 요양시설이고 요양시설도 좀 더 고급화하면 상급 침실을 법적으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일본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통합 케어가 이제 대세죠. 내가 양로는 내 자택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재가 서비스라든가 또 유료로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문 운동, 생활 편의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케어홈과 케어닥 너싱홈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현재 4개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로컬에 또는 지역별로 확장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곳. 근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개발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부동산 금융하고 그리고 인허가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의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과 여러 부분들의 이제 허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선도해서 나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성공 사례라고 하면 소개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입주하신 어르신들의 지표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균 연령이 저희 입주민들의 평균이 85.9세. 이 부분을 좀 예측을 했어요. 물론 여성이 3대 7에서 7이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저희가 실제 가설을 세우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랑 실제 운영하고 입주한 분들의 지표를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3.6등급이라는 게 등급, 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케어홈은 급여시설이 아닙니다. 본인이 100% 다 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3.6등급이 등급자라는 거예요. 비중을 거의 40에서 50%. 등급을 받았는데 요양원을 안 가세요. 그 이유는 나는 심리적으로 저희가 가기 싫어. 그냥 등급 받으면 다 요양원 갈 것 같지만 요양원 안 가십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생겼고 치매의식 비율은 저희가 전체 입주민들이 오시는 체크를 하는데 58%가 인지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자립 가능이 반 그리고 보조 도구가 휠체어나 워커들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 사건 사고는 당연히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많이 가능한 한 숫자를 라이브하게 다 반영하는데 주저앉거나 신발 신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낙상 부분도 다 사건 사고로 저희 반영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 또 혹시 발생됐을 때는 케어하는 방법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이제 연단위 저희가 좀 상반기 쪽에 많이 해서 지금 지출을 86% 정도 있고 프로그램은 이 앞에 있는 이제 신신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능 퇴화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커버한다. 이제 이런 시설이 케어가 있는 케어형 실버타운에 대한 성공 사례라고 이런 부분이 수요가 있다. 실제 어르신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상입니다. 부대표님 1분 남았는데 사실은 제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너무 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15분 내에 끝내주시고 1분 남으면 제가 손을 들겠다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케어형 슈퍼타운한테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 케이스가 저희 어머니가 90세 좀 넘으셔서 딱 저렇게 집에 혼자 계시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벗어나기 어렵고 요양원 절대 가기 싫고 실버 타서 안 받아주고 어쩌지? 이럴 때 사실 많이 생각해서 제가 주변에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한 질문들은 저희가 토의 시간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번째자로 이혜진 원장님 모시겠는데요. 공주 원로원입니다. 제가 공주 원로를 한 3번 정도 갔었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에 그렇게 시설이 어마어마하지 않으면 월 비용을 많이 받기 어렵습니다. 월 비용을 많이 받지 않고 사실은 또 오퍼레이션도 어렵고 공주 원로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조금 넘잖아요. 그죠? 90씩 다 주는데 불구하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주원을 가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실버타운하고 요양원 있다가 뭐 제가 서비스도 하시고 그다음 저희랑 복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하나의 성공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현재 모델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원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주 원로원 원장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이한태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시설처럼 4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곳이 흔치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시설 사례를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냥 한번 나누는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주 원로원은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사실 어르신들을 섬겨온 통합적 복지 모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공주 원로원 정경입니다. 공주 시내 중심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 그리고 공주 IC와는 3분 거리면 이제 어디서든,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산과 들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 또 편안하고 또 생활이 또 편안한 곳에서 계실 수 있지만 또 보호자들께서는 또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공주 원로원의 시작은 1982년 경기도 안양에서였는데요. 당시에는 은퇴하신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안식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신앙공동체 중심의 돌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1992년 공주시의 한 권사님께서 토지를 기증해 주셔서 공주 이전이 결정되었고 1996년 공주 원로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로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보다 넓은 의미의 복지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일반 어르신들도 입주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개방된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원로원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수속된 노인복지시설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사회적 삶까지 어르신의 전 삶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버타운,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 전담실까지 하나의 공간 안에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복합 출발점인 실버타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자립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입주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납부하시는 방식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실버타운 하면 고급 시설, 돈 많은 시설들의 공간이라고 돈 많은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공주 원로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격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약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이고 월 생활비는 관리비와 하루 세끼 식사를 포함해서 약 140만 원 내외입니다. 이는 동일 수준의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러한 가격이 가능했던 것은 복합 운영 모델 덕분입니다. 각 시설의 인력, 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격 있는 돌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실버타운 내부의 모습인데요. 생활실은 어르신들이 오래 머무시기 좋도록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로비와 카페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자연을 느끼며 걸으실 수 있고 이 밖에도 피트니스 공간이나 물리치료 공간도 있습니다. 실버타운 외에도 공주 원로원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양시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위한 24시간 상시 돌봄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시설로 실버타운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회 어르신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어서 폐쇄적이지 않은 열린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실버타운 거주 어르신들이 자택 안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치매 전담실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공간은 낙상 예방 센서, 개별 인지 수준별 프로그램, 인지 기능 변화 그래프 등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정밀한 케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각 시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태와 욕구에 꼭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위쪽은 요양병실과 주간보호센터 생활실이고요. 아래쪽은 치매전담실, 로비와 물리치료실입니다. 현재 실버타운 거주 어르신 중 8분입니다. 8분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17분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등급이 없는 어르신들도 개인 간병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방에서 거주하시며 간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실버타운에 거주하면서 낮 동안에는 필요한 케어를 받고 밤에는 본인의 방에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서 보호자와 어르신 모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공주 원로원의 복합 운영은 단순히 다양한 시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흐름과 변화하는 욕구에 맞춰서 확장되어 온 과정입니다. 먼저 실버타운과 요양원이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당시 원장님께서 건강하던 어르신이 약해지셨을 때 낯선 시설로 옮기지 않도록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입사를 하니 지역사회와의 단절 문제가 많이 느껴져서요. 지역과의 연결 창구로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였고 방문요양센터는 실버타운 거주 어르신의 요청에 의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서 기존 4인실 중심의 요양시설보다 더 쾌적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원하셨고 이에 따라서 2인실, 1인실 위주의 치매 전담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형 구조는 실제 사례에서도 그 강점을 보여줍니다.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던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고 전담실로 이동하셨을 때 익숙한 환경과 기존 직원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어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공주 원로원의 복합 운영은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복합 운영의 효과를 살펴보면 각 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자원과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비용 절감과 자원 효율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늘 익숙한 직원들과 관계를 이어가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직원들 또한 안정적인 조직 안에서 다양한 성장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결과적으로 직원의 만족도도 높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돌봄의 지속성과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주 원로원의 복합 운영은 사람 중심의 유기적인 돌봄 시스템으로 단순한 공간의 조합을 넘어서 어르신의 삶의 연속성과 직원의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사람 중심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실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공주 원로원에는 부부가 함께 입주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데요. 서로 다른 시설에 계시더라도 일상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구조가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한 부부는 남편은 실버타운, 부인은 요양원에서 지내시면서
남편이 매일 간식을 준비해서 카페에서 부인과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산책도 하십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셨다가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요양원으로 이동하셨는데 부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남편의 소식을 듣고 자주 만날 수 있어 안심하며 지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 있는 구조. 이것이 공주 원로원의 복합 운영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중심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공주 원로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신앙 안에서 위로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황주 목사님의 인도로 매일 새벽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와 기도 모임 등 어르신들께서 익숙한 교회 생활을 이곳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주 원로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공주 원로원은 어르신들이 단절되지 않고 신앙의 흐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신앙 공동체의 유대감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고 계십니다. 공주 원로원의 공동체성은 신앙생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지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연대하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중 일부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위로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버타운 어르신들께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은 공주 원로원이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넘겼네요. 또한 저희 상주하고 계시는 은퇴 목사님과 선교사님께서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서 신앙상담과 설교를 통해 영적인 돌봄을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또 의사로 활동하셨던 어르신께서는 또 건강상담 봉사를, 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어르신께서는 아코디언이나 피아노 연주, 지휘 등으로 찬양 프로그램을 이끌며 공동체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은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돌봄의 연결은 공주 원로원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 돌봄의 질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 원로원은 지리적 위치도 어르신들의 일상의 큰 장점이 됩니다. 도심과 멀지 않은 입지로 인해 병원, 은행, 시장, 공공시설 등을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고립되지 않은 공간이기에 외부 활동이 자유롭고 가족들도 부담 없이 방문하실 수 있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사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통합형 노인복지시설을 앞으로 더 많이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이 시점에 통합형 모델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 이미 지역사회 속에서 잘 자리 잡은 복지시설들과 연대하여 더 효율적으로 또 내실을 다지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시설 운영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존되어 있고 정부나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주 원로원처럼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되는 실버타운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확산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은 어르신들도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의 실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공주 원로원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삶의 의미와 존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버타운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주 원로원은 그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고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갖춘 비영리형 실버타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현장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또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얽매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율성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해주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정책입니다. 사실 경로당은 10명, 15명만 계셔도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넘게 함께 살아가는 실버타운은 행정적으로 거의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복지로서의 실버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지자체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로서의 실버타운 그리고 자유가 연대를 기반으로 한 통합 돌봄의 미래를 공중 언론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공주 언론하고 노블리스 타운은 좀 독특한 특별한 실버타운이고요. 공주 언론에 오정호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공주 언론을 맡으시면서 서울에서 이사해서 거의 기숙사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10년째. 그래서 가시면 매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공주 언론에서 그 입주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미국에 계실 때 차도 여러 대 있고 집도 막 100평이 넘는 물리치료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클래스 500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500을 다 가봤지만 자기는 공주 언론은 좋더라. 그래서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실버타운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실버타운은 사업이 아니라 복지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체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공주 언론에 한번 견학 가시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자, 신용호 소장님 오실 텐데요. 그 신 소장님, 네. 신 소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그 부산에 가면 오스트리아 관광단지가 있고 거기에 라티브하고 라워 두 개의 실버타운이 지금 막 분양 거의 끝났죠, 그죠? 입주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에 힌돌 실버타운이 있었지만 신돌 실버타운은 뭐 서민형 아파트 같은 형태여서 실버타운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 지역에는 거의 최초로 이렇게 대단히 실버타운을 만드셨는데 건축을 하셨고 지금 성공적으로 거기다 분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오시리아에 있는 라우와 라티브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에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해양건축의 신종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앞에 발제해 주신 분 대비해서 사실 시니어 레지던스, 저는 계속 실버타운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었는데요. 입문한 지 굉장히 짧습니다. 오시리아 부엘라우 2000년도에 기획을 시작으로 해서 1년간 기획 컨설팅 상품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투자를 할 FI 금융권이나 시행사들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공급하는 약 6만 평 정도 되는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해서 금융권의 IM자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작업들을 설계사무소였지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진행하는데요. 저는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시리아 부엘라우를 처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라는 부분이 부산이 그 당시에 초고령 사회에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진입한 도시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많은 양로시설, 요양시설이 있었는데 다 프라자 상가들 용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주거 성능을 갖춘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가 공급이 되어야 할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는 많은 시행사분들이나 토지주분들, 이 금융권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실버타운으로서의 가능성, 잠재적,
개발 가능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한국형 액티브 시니어 타운의 미래인데요. 시니어 레지던스 중에서 사실 저희들은 3, 4년간 계속 액티브 시니어, 하이엔드 시니어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시행사들이나 많은 개발자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우어의 시니어 타운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2025년도 4월달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입주 3개월 차 정도 됩니다. 2주 전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랜드 오픈을 했었고요. 저도 그 현장에 참석을 하면서 이게 어떤 방향성이 향후의 액티브 시니어의 방향성이겠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라우어 시니어 타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CCRC에 대한 개념을 5년 전에 처음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에 접목시켰을 때 이 CCRC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했었고요. 오늘 원장님께서 요양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치매 센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CCRC의 마지막 정점은 메모리 케어 단계였는데 아쉽게도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시니어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부분들이 안 맞았습니다. 내 단지 내에 마지막 단계의 메모리 케어가 과연 복합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고민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시니어 여기 오실리아 구엘 라우 같은 경우에도 그 마지막 메모리 케어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는 메모리 케어를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고 도심 지역이나 대상지가 최소한 5,000평 이상 단지 내에서 수평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사이트일 경우에는 메모리 케어를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구엘 라우는 보신 것처럼 노인복지주택의 약 570실 정도이고요. 나티브 요양 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 2개로 구분되어서 약 1000실 정도가 준비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요양병원, 그리고 한방병원과 그리고 메디컬 케어 복합으로 되어 있는 연면적 6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라우어는 하이엔드 외부 공간 커뮤니티 주거 상품을 지향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이엔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소 보증금 수준이나 관리비 수준이 굉장히 중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설명드리지만 실당 커뮤니티 시설이 약 8평 정도 공급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라티브이고요. 양로시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저희 양로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양로시설 내에서도 저희가 케어의 강도별로 널싱까지는 가진 않지만 상당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케어 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케어, 인디펜던트, 그리고 널싱, 그리고 케어 홈 개념이 저 라티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우어 시니어 타운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4가지 정도 키워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기를 그랜드 오픈을 갔었는데요. 느낀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국내 현재 시니어 타운의 커뮤니티 시설은 대부분 실 위주의 공부입니다. 내가 탁구장, 테니스장, 실을 10개를 오픈하고 제공하거나 실을 좀 더 크게 제공하거나 그 실이 채광이 되는 공간에 배치했다느냐 이런 걸로 굉장히 마케팅을 하는 추세가 지금인데요. 앞으로 시니어 레지던스의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은 결국적으로는 시장에서 그 시민과 그리고 주변의 지역사회에 얼마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오시리아 구엘 라우어에는 특이하게 1층에 계단식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50실 의석대인데요.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냐, 거기에서 굉장히 활기찬 많은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 많은 젊은 층들이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 공간에 대관을 통해서 시니어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일 그랜드 오픈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느낀 바가 있었고요.
해외에서도 당연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UBRC라든가 그리고 갤러리나 문화 공간들을 접목시켜서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외부와의 교류를 하는 추세인데요. 국내는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니어 레전스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겠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더 활기찬 시니어 레전스를 컨셉으로 저희가 시니어 레전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결국 시니어 레지던스는 저속 노화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 70세 입소해서 후기 고령자로 가면서 유병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유병 기간을 최대한 잘 넘길 수 있는 저속 노화가 시니어 레지던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셨던 그 현장입니다. 오른쪽이 공연장이고요. 그 공연장에서 브랜드 오픈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설치 미술, 세계적으로 굉장히 설치 미술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그 사인회도 개최가 됐었고요. 전국적으로 MZ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레지던스에서는 이렇게 MZ 세대들이나 젊은 층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교류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컨셉은 이때 입소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나는 리조트에 와서 사는 기분을 계속 느낀다라고 실제로 그분이 얘기를 하셨었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건축적인 컨셉에서는 여기에 스토리를 좀 담았었습니다. 건축의 인면이나 외부 공간 그리고 중간에 카페테리아나 느낌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조트를 방문하는 느낌의 어떤 공간을 하려고 추진했었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 공간에 대한 니즈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했었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가 CCRC 중에 저는 4년 동안 계속 한국형 CCRC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CCRC 중에서 여기에 담고 싶었던 첫 번째가 생애 주기의 확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액티브 시니어나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입주 외에 건강한 후기 고령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한국형 CCRC는 그렇게 생애 주기의 확장성 부분에 반드시 포커스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거 유형의 확장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데 조사를 해보면 내가 다음에 옮길 곳은 단독주택, 평택, 혹은 아파트 여러 건축 유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시니어 레지던스에는 테라스 하우스도 일부 제공을 합니다. 단지 내에 아파트형이지만 마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새로운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한국형 CCRC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이 말씀드렸던 메모리 케어를 담는 한국형 CCRC의 완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주장하는 것은 널싱홈까지 내 단지에서 담고 메모리 케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이트 주변에 제휴를 통해서 미리 메모리 케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앞서 요양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된 편안한 안정된 서비스 제공이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입소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소자분들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65세, 70세 젊은 분도 계시지만 동시에 건강한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동시에 입주하십니다. 이 자료는 오시리아 구엘라의 계약 정보인데요. 계약자 연령대 분표를 보시면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65세, 70세 분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의 시설과 80세 후기 고령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의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까라는 부분들로 물리적으로는 다목적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부부와 독신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자 정보로는 대부분 7대
23이십니다. 근데 이제 5년, 10년 후면 저 정부가 바뀌면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건축에서는 어떻게 지속 가능 건축, 혼자 되셨을 때 30평, 25평 살기를 원하지 않죠. 평형대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구성이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내보내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니어 레지던스의 기획 단계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독신자분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에 성장기가 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현재 해양건축도 시니어 레지던스를 실제로 인허가 단계를 4곳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단지가 1000실이 넘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범단지죠. 옥토버에서나 실버스테이 시범단지가 올 초에 저희가 우협이 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500실 정도 됩니다. 이런 대규모 실버타운이 어떻게 공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 사이트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는 내가 공급한 단지 주변에 반드시 경쟁 상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없죠. 현재는 내가 공급한 게 최대로 좋은 거고 가장 최신형 실버타운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 이게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민간에서 실버타운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경쟁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압도적 상품의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현재의 스탠스로는 향후에는 주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실버타운 내 입소는 두 가지 타겟으로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신규 진입 수요, 아파서 들어가고 싶어서 새로 들어가는 수요, 그리고 기존 실버타운에서의 이전 수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시리아 구엘 나오는 보시는 것처럼 부대 시설이 세대당 약 10평 정도입니다.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많은 상품 개발에도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제가 이런 포럼을 하면 마지막 항상 멘트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니어 시장 진입은 모험이 아니라 필수라는 부분으로 많은 운영자분들과 제가 경험은 부족하지만 현재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이트로서 이러한 새롭게 공급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들, 금융권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빨리 많이 공급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과TV 문성택입니다. 좋은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사례담이 너무 우리 실버타운의 좋은 미래 모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공주언론 이혜진 원장님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공주언론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보증금의 0.3%를 매달 상각을 해서 생활비를 낮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실버타운에서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을 도입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0.3%면 27.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8년 정도 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혜진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70세에 들어가시면 98세까지 사시면 보증금이 끝나거든요. 80세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한 0.5%까지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다른 실버타운들도 여력이 되신다면 이걸 좀 적극 도입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참석해 주신 더 시그널마우스 청라 같은 경우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보증금에서 상각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운영적인 여유가 있으신 실버타운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저는 걱정이 이겁니다. 실버타운에 대해서 분양을 했을 때 예전처럼 먹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분양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혼합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100% 분양형 실버타운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예전 사례를 보면은 운영 부실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먹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0% 분양으로 하지 말고 분양을 한 70% 하고 임대를 한 30% 하든지, 그건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나눌 수가 있지만 100% 분양형으로 하지 말고 공급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제안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급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모델로 만약에 실버타운이 만들어질 경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대형으로 운영이 돼서 식당이나 커뮤니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동의하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분양자뿐만 아니라 이어받아서 매매로 들어온 사람들도 동의를 해야 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니어스 타워 브랜치 6개 중에서 서울타워는 100% 임대형이고요. 나머지 5개가 이런 혼합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버타운에 더 많은 건축을 위해서는 혼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예전 사례를 보면은 입주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자꾸 커뮤니티를 없애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름만 실버타운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하고 만나보면은 실버타운 살다가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세 곳 다 그 해결책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한국형 CCRC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 곳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케어다 케어홈 105점 같은 경우도 한 곳은 케어실버타운, 한 곳은 요양원.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가 있고, 공주 언론도 한 곳에서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오시리아 라오 시니어 타운도 그 안에서 가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요양원들 중에서 이 실버타운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던데, 그런 이미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한 건물 안에 실버타운, 케어 실버타운, 요양원, 중앙보호센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용인 레인보우 빌리지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지하 1층에 의원과 물리치료실이 있고 중앙보호센터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이 있고 케어 실버타운이 있고 한 건물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좀 더 연구가 돼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 만들려는 분들이 부담이 되는 게 결국에는 비용이거든요. 실버타운 작은 걸 하나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수백억이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장 큰 부분이 금융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뭐 PF 문제도 많고, 이상적으로는 실버타운 전용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있는 기금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합의만 되면은 그 안에 넣어서 실버타운의 건축자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자. 예를 들면 단지당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300억 지원을 최대치로 하고 고정금리를 1.8% 하고 15년 상환으로 대출을 해주고요. 거치 한 3년 정도 건축 기간은 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 지원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하고 순이익을 한 8% 정도 선에서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한 그 정도만 이익을 거두더라도 나는 그 사업에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시행을 하면 민간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막을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공급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가장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미국처럼 이 실버타운 입주 연령을 55세로 낮췄으면 좋겠고요.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중년 자녀들도 동반 입주를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저는 아무리 제가 맨날 며칠 생각을 해봐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이 쓸데없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60세 이상 가셔야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24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자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또 독신 그 자녀들도 많고 독신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50대 후반이라서 특히 50대에 딱 그게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착한 자녀가 부모를 떠안는 경우가 있어요. 착한 자녀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독신 자녀가 혼자서 떠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봤는데 만약에 이런 40대 50대 중년 자녀가 혼자가 됐든 부부가 됐든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실 수 있다. 그러면 부모님을 모실 때 가장 힘든 게 새끼 식사해드리고 여러 가지 챙겨드리는 건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가 있다. 이것을 따로 세대통합, 사회통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55세 이상 중년자녀 동반 거주 허용을 하게 될 경우에 실버타운 안에서 세대통합이 되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노후에 거쳐가는 곳, 쉬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는 60 되자마자 들어가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실버타운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이 생애 전환기 플랫폼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규제 중에 하나인 55세 낮추고 중년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서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주장을 합니다.